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2,000달러 마이너스 1%, 이더리움 2,400달러 횡보, 리플 플러스 7%, 솔라나 도지 에이다 전체 코인 상승 이후 나사 플러스 4% 급등에도 큰 변화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월요 일요일 나사 안 열릴 때 코인 시장이 미국 관세 호재 소식 듣고 선반영에 먼저 올랐던 거죠. 시장이 예상 못한 대중국 관세 낮게 발표되니까 이번 주 첫 장 열린 나사 상승세는 매우 좋았습니다. 한 방에 200일선 뚫어버리는 플러스 4%나 급등을 했고,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코인은 나스닥 플러스 4% 상승에도 먼저 오른 다음 횡보를 하는데, 특히 비트코인이 108,000달러 전고점 뚫기가 당장에 어려운 상황이라 다시 90,000달러 내려가도 알트코인 상승은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도 550달러 QQQ 전고점까지 올랐다가 또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무엇보다 트럼프 일단은 나스닥 폭락으로 인해서 대중국 관세를 낮게 책정했는데, 나스닥 또 안정되고 미국 경제 좋다고 생각되면 또다시 중국 경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나스닥 상관없이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거라 알트코인 순환장 정도는 단기적으로 만들고 또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단타로 접근하셔라 오른쪽 상단 적어 놓았습니다. 리플도 3,500원, 3,700원까지 상승했다가 내려온 걸로 플러스 7% 반등이 좋고, 비트코인 도미언스도 59.4%로 비트코인 가격 큰 하락 아닌데도 도미언스 내려간다는 것은 확실히 알트로도 자금이 몰린다는 점 알 수가 있죠. 이번 나스닥 코인 상승시킨 호재 보면 벤센트 재무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중관세 145%에서 30%로 파격적으로 낮췄고, 중국 역시 125%에서 10%로 크게 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90일 이후로 석 달 지나서 바뀔 수도 있지만 나스닥이 먼저 전고점 회복하기 전까지는 트럼프도 당장의 중국 관세 꺼내기는 쉽지가 않죠. 잘 생각해보면 대중관세 30%는 트럼프가 결국 웃었다, 트럼프의 훨씬 더 이득인 수치입니다. 처음부터 트럼프가 50% 인상해야 된다, 대중관세 엄포를 놓았다면 많아봤자 20% 관세 부과하겠지만 처음부터 145% 관세 말하다가 30%라니까 엄청나게 깎아준 것처럼 보이죠. 트럼프식의 거래 기술이 먹힌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관세 인상에 무덤덤하게 반응하던 중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중국이었고요. 트럼프가 싫어하는 펜타닐, 중국에서 원재료 들어온다 비판이 많았는데 중국의 공안 최고 책임자까지 스위스 파견하면서 적극적으로 펜타닐 원료 미국에 수출 안 되게 막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샤홍 공안부장 마약방지위원장 이분이고요. 미국과 중국 언론에서 4월 초까지만 해도 전쟁 날 것처럼 떠들어대었지만 실상은 큰 문제 없이 미국의 긍정적인 합의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첫장 시원하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나스닥이 플러스 4%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플러스 6%, 5%, 8% 상승하고 우리 테슬라도 플러스 6% 상승하면서 300달러 돌파했습니다. 300달러 돌파한 순간 개인 자금 또다시 들어오면서 400달러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코인은 선반영에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의 고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연준의 고금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트럼프의 30% 대중관세는 반갑지만 생각보다 낮은 대중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율은 하반기 상승률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2%대 잘 유지하고 실업률도 문제가 없다면 연준도 4%대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벤센트 재무장관의 디테일한 대중관세 발표되고 나서 패드워치 금리 인하폭 예상치를 보면 기존에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 관점이 높았는데 6월에도 동결하고 7월까지 동결하면서 9월 되어서나 금리 인하하고 10월에 마지막 금리 인하로 올해 총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에는 나스닥 반등에 코인도 어느 정도 자금은 들어오겠지만 또다시 고금리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하락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특히 나스닥
보면 이번 상승으로 빨간색 120선 라인 한 방에 돌파하고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 정쟁 트럼프 당시에도 중국과 전쟁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여기 구간 전고점 도달하고 나서 또다시 빠지는 등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선반영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점 못 돌파하고 또다시 내릴 가능성에 큰손들 자금 진입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회복 못하고 또다시 2018년처럼 6개월간 횡보를 해버리면 비트코인 서서히 빠지는 거고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도면스와 테더 도면스 두 가지 지표 통해서 알트코인이 당장에는 오르고는 있지만 또다시 내릴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로 여기 상승 추세 라인 부근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 상승 추세 라인을 뚫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기는 연중 고금리로 인해서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 초처럼 내리는 듯 하다가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70% 고점 찍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까지 떨어진다면 확실히 알트장이 시작되는 거다. 알트코인도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패드워치는 두 번 금리나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 유럽 포함해서 2%대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고 미국도 글로벌 금리 키 맞추기와 자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올해 안에 두 번 아니라 세 번까지도 금리나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테더도 오면서도 보면 두 번, 세 번 금리나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3.6% 점선 라인까지 내렸다가 또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연중 고금리 상황에서도 테더 도면스가 이렇게 올랐다 또다시 저점 찍고 세 번 정도 맞는 다음에나 큰 폭의 하락이 났었고요. 테더 도면스가 오르고 내린다는 것은 투신과도 직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큰손 개인 할 거 없이 투자자들 모두가 코인시장 이제는 더 오른다, 빠른 상승 기대된다고 하면 1단계 검은색 라인 뚫고 내려가는 거고 2단계 대시 라인, 3단계 점선 라인까지 빠르게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으로 검은색 라인 돌파는 했지만 또다시 올라오는 등 주춤한 상황이고요. 중경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시 라인까지는 테더 도면스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좀 더 올 수 있는 상승폭 남겨두고 있어서 테더 도면스 내려가고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는 거죠. 기존에 3월, 4월 나스닥이나 코인이 잘 오르는 구간이었는데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3월, 4월 상승분이 5월로 밀렸다 볼 수 있습니다. 5월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6월 연준의 FOMC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경투 초보의 가격들 지난 하락에 QQQ 테슬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보의 가격들 4월 17일 테슬라 230달러 매수했고 현재 30% 이상 수익이고요. QQQ도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중경투가 4월 19일 5월 반등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천 포트폴리오에서 QQQ 테슬라 20에서 30% 가져가시고 비트코인 30%, 알트코인은 10%에서 15% 비중을 낮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경투 이야기 듣고 QQQ 테슬라 구매하신 가격들은 현재 편안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단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구독옆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특히 이번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나스닥 코인 모두 다 하락을 했었는데 예상하기가 조금 쉬운 구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22년 고금리 6% 올릴 때보다는 예측이 쉬웠던 구간으로 우리 초보 합의 가격들도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갔고요. 테슬라 400달러 QQQ도 전고점까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점을 확실하게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새로운 SEC 시장 폴 애킨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SEC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SEC는 더 이상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의 규칙 제정, 해석 및 면제 권한 등으로 시장 참여자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온화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으로 폴 애킨스 얘기를 한 거고 알트코인 시장도 이전처럼 규제는 안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알트코인 시장 이미 하락 많이 했고 21년처럼 버블장에 사기 코인, 사기 회사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SEC도 당장에는 알트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트 시장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도미넌스 약화되고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인데 연준의 이런 긍정적인 제스처는 알트코인 시장을 잠재적으로 키워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메인 알트코인 고점 대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 반등 오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연준의 고금리 올해 두 번 금리 나게 되면 또다시 알트코인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SEC의 이런 긍정적인 방향성 때문에 다음 상승 올 때 급격한 반등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좋아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